3월 2주 시장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향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반도체 시장의 조정, 유리기판, 알리와 쿠팡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3월 2주차 한국 시장을 돌아보면 지난 1주차까지는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도체와 2차전지 모두 조정을 받고 있고 밸류업 기대감으로 반등하던 정권, 은행 같은 금융주, 자동차 기업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난 한 주 미국 시장을 돌아보면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엔비디아가 대략 0.3%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MS가 2.5% 상승, 애플이 1%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AMD는 마이너스 7.8%,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5.5%, 인텔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퀄컴이나 마이크론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이 대부분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플러스에서 테슬라도 마이너스 6%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정이 가장 큰 눈에 띄는 모습이고 3월 1주에 이어서 2주차까지 2주 연속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월 말을 고점으로 해서 2주 연속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의 부진은 금리 방향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는 또 물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3월 달에 발표한 2월 기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의 컨센은 3.7%인데 실질적으로는 3.8%가 나왔고요. 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3%가 실질적으로는 0.6%가 나오면서 모두 시장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6월 예상됐던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졌고 금리 인하 횟수도 3번이 아니라 2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물가의 상승은 금리의 영향을, 국채금리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채 10년물을 보면 현재 4.3%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급등을 한 모습이죠. 국채 2년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7%까지 상승하면서 한 주 만에 시장 분위기는 급변하고 있고 이 국채금리 상승은 시장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금리 상승이 되니까 달러 역시도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보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면서 원하는 약세, 달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이제 80불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배럴당 80불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유가 상승은 또 인플레 우려로 연결되고 다시 금리 인하 시기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역시 고민스러운 그런 흐름이고요.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강세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컨센을 상회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지난 한 주 주식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엔비디아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900불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주 일정 수준의 주가 조정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락폭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사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유리기판 연합군에 대한 기사 나오고 있고 인텔의 또 유리기판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패키징에서 사용되던 플라스틱 기판과 실리콘 인터포즈 기술에 대한 한계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유리기판은 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플라스틱보다 열에 강해서 공정 중에 덜 휘어지고 또 미세 회로를 새기기에 수월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유리기판은 AI 반도체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유리기판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흐름을 좀 이해하는 관점에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반도체 칩 성능이 상승될수록 반도체 웨이퍼에 넣어야 할 반도체 회로 수는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웨이퍼 크기는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EUV 장비를 도입하면서 3나노 반도체 생산까지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3나노 이후의 EUV는 점점 더 미세화로 가기에는 힘들어지게 되니까 패키징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한 것이 2.5D 패키징이고요. 이거는 이제 칩 다이를 여러 개 이어붙여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패키징 기술인데 TSMC의 이제 코아스가 대표적인 패키징입니다. 칩에서 웨이퍼로 연결하고 웨이퍼를 다시
substrate, 즉 기판으로 연결하는 이런 형태로 패키징을 하는 형태의 TSMC만의 고유 기술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시장을 또 제패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생성형 AI 시장은 이제 고성능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기존의 GPU에다가 HBM을 탑재한 엔비디아 칩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또 우리 그 HBM은 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 HBM이라고 하는 것은 D램을 차곡차곡 쌓는단 말이죠. 쌓고 난 다음에 얘 자체에 나와 있는 여기 정보 이동의 이 I/O 이 자체를 이제 TSV라고 해서 실리콘 간통 증거기라는 요 TSV 기술을 활용해서 요 기판에 1024개의 그 통로를 뚫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기존에 있는 D램의 그래픽용 D램보다 I/O가 32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죠. 연산 속도가 높고 대폭도 넓어지는 이라는 AI에 맞는 메모리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모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EUV 도입으로 반도체 미세화로 가는데 최종 칩은 오히려 점점점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반도체의 크기의 증가는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3D 패키징입니다. 2.5D 패키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리콘 인터포즈 위에다가 여러 개의 반도체 다이를 수평으로 접합한다면 3D 패키징은 실리콘 인터포즈를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 칩을 수직으로 패키징하는 기술입니다. TG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바로 이제 글라스로 through glass vi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D 패키징에 사용되는 그것이 바로 유리기판이고, 유리기판은 내열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열에 강해서 공정 중에 조금 덜 휘어지고 또 표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미세 회로를 새기기에도 수월하다고 합니다. 또 기존 기판보다 면적을 크게 만들 수 있고 성능 좋은 칩을 여러 개 결합하는 어떤 솔루션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되는 거고요. 시장은 이제 3D 패키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고 유리기판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인텔이 유리기판을 활용해서 3D 패키징으로 파운드리 시장을 조금 더 이제 잡아오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1조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도 그죠. SDI와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또 이 유리기판, 3D 패키징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하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볼만한 기업은 일단 인텔은 그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유리기판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또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SKC는 이제 자회사 SK 앱솔릭스가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투자해서 아마 2024년 말 이쯤에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이제 ISC. 이것도 이제 SKC 쪽에서 인수했는데 유리기판 관련해서 소켓 쪽 이런 쪽 R&D 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기업은 필옵틱스죠. 여기 이제 노광기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쪽도 역시 유리기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장비주, 그죠? 인터플렉스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한비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뭐 이런 기업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유통 쪽으로 한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 긴장해라, 알리가 국내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가 1조 원이 넘는 한 1조 5천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투자를 계획 중인데 주로 뭘 하냐면 물류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알리 쪽에서 물류센터를 만들게 되면 판매하는 상품의 배송 기간이 단축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점점점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시장의 변화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물류 유통을 다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알리와 테무가 굉장히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MAU 기준으로 보면 알리와 테무의 성장률 추이하고 쿠팡하고 비교해 보면 그죠? 압도적으로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 알리와 테무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온라인 해외 직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거의 50%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점 중국 유통업체들의 이 경쟁력이 국내를 잠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알리가 이렇게 국내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기존에 보면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그죠? 얘들이 이제 보면 C2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커스터머 투 매니팩처 해가지고 얘들이 바로
제조사와 연결해서 얘를 중국 통관을 거쳐서 한국으로 이동해서 오다 보니 길게 보면 한 3, 4주, 짧게 보더라도 한 5일 정도 걸리던 이런 물류의 배송 기간이 국내에 직접 물류센터로 넣어서 하게 되면 하루 이틀이면 바로 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들이 앞으로 또 우려가 되는 그런 변화이고요. 반면에 또 이렇게 변하게 됐을 때 수혜는 누가 가져갈 것이냐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의 직접 배송으로 점유율이 하락하는 우리 국내 택배사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CJ 대한통운이나 한진 같은 기업들은 우리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해외 직구 물량이 2배 정도 증가했고요. 이 중에 알리 비중이 한 30% 이상이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여기 지표상의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CJ 대한통운의 지표입니다. 탁시 택배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쿠팡의 영향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택배 이용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올라갈 개연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알리 쪽에서 이제 직접 국내에서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택배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유화학 쪽, 석유화학 쪽의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이제 자회사인 LC타이탄, 말레이시아에 있는 NCC 기업입니다. 요거를 이제 매각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롯데케미칼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LC타이탄의 매각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지분은 한 74%를 다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LC타이탄은 2010년도에 롯데케미칼에서 인수했어요. 100%, 지분 100%를 인수했고, 그 이후에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정시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한때 1조 5천억에 사서 기업 가치가 4조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거의 한 7천억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시장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이 NCC 대표 기업인 롯데케미칼이 자회사인 LC타이탄을 매각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을 돌아보면 석유 업황의 부진, 또 동박을 생산하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일진 머티리얼스죠. 이 기업의 부진, 여기에다가 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핵심인 본질은 뭐냐면 석유 업황의 부진입니다. 수요는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는데 공급은 과잉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고, 2021년 하반기부터 하락 사이클이 시작되어서 3년이 지나도록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자, 바닥은 사실 찍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반등의 시그널을 우리가 좀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성 수주의 주요 스프레드입니다. 폴리에틸렌 나프타 스프레드와 폴리프로필렌 나프타 스프레드를 보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스프레드의 바닥은 2022년 말이었는데 그 이후에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올라오다가 말다가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제 문제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수요 부전이겠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후티 반군이 그 홍해에 총질하면서 역의 물량의 유입이 어려워지니까 또 나프타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1월 중순부터 2달 동안 시장은 굉장히 방향이 명확했어요. 자, 뭐냐? 반도체와 저 PBR로 얘기될 수 있는 밸류업, 이 두 방향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2월 중순부터는 전기차 시장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3월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반도체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이거는 미국 시장의 조정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밸류업과 전기차 역시 3월 2주차를 지나면서 좀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방향이 굉장히 좀 변화하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을 좀 다양하게 펼쳐서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5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생성형 AI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반도체의 레거시 전공정 장비주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감산에서 정설로 이어지는 시기라는 관점에서 장비주, 전공정 장비주도 관심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2차전지 관련해서 리튬과 니켈 같은 광물 가격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역시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 전기차의 충전소 수요 증가는 결국 전력 수요의 증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변압기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대차 기아가 잘 가고 있는데 플러스해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고 저평가 기업을 찾는다면 자동차 부품주도 여전히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근에 중국향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는 화장품 기업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 특히나 종합 화장품 기업들은 면세점 매출액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앞서 우리가 리뷰했던 반도체 3D 패키징 관련된 유리기판 기업들, 또 알리와 테무의 약진에 따른 국내 택배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월 2주차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